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세계 최악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라스틱은 다른 일상 소재와는 달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플라스틱은 직접적이고 제어할 수 없게 마모되어 플라스틱 먼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물, 타이어, 인조잔디, 테니스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시점에서 플라스틱은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점점 작아지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러한 파편화가 몇 세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플라스틱 물체는 이미 존재하는 재앙이자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천천히 폭발할 진정한 시한폭탄입니다. 둘째, 플라스틱은 음식물, 종이, 판지처럼 생분해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버려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하나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생산과 그에 따른 파괴에 필요한 극단적인 물리적, 화학적 조건은 자연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무기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억 개의 입자가 우리의 소나기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모든 플라스틱 물건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오염 물질입니다. 셋째, 플라스틱은 우리의 모든 중요한 자원과 모든 생명체를 오염시킵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방출되는 즉시 공기, 물, 토양 또는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입자들은 바람, 비, 유출수, 해류, 파도의 작용에 의해 전 세계에 끊임없이 흩어집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토양과 바다는 모두 오염되어 있으며 매일 더 오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자는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들어갑니다. 숨쉬고 마시고 먹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플라스틱 입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넷째, 플라스틱은 모든 생명체의 세포와 기관에 축적됩니다. 식물에서는 입자가 뿌리나 잎을 통해 들어가 수액을 순환하며 식용 가능한 부분 등 모든 곳에 축적됩니다. 동물의 경우 입자는 폐나 소화기관을 통해 들어갑니다.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퍼집니다. 일부는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나머지는 어디든 갇히게 됩니다. 뇌, 생식기관, 심장과 같은 우리의 중요한 기관에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다섯째, 유기체에 플라스틱이 존재하면 2배로 위험합니다.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입자의 존재는 동물과 인간에게 이미 관찰된 물리적 손상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체계에 자극이나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생화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독성 분자를 유기체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처럼 또한 환경으로부터 독성 요소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플라스틱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틱 입자와 함께 신체 내부로 운반되어 2번째로 오염됩니다. 여섯째, 살아있는 세계를 최악의 운명으로 몰아넣을 위험은 매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의 오염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그 누구도 동일한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물체, 어떤 세포, 어떤 식물, 어떤 동물,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장기가 돌이킬 수 없는 오염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공기를 필터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물을 정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숨쉬고 마시고 먹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칠. 장기적으로 볼 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품 플라스틱 재활용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항상 효율성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사실 다운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입자 폭탄에서 다른 입자 폭탄으로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비용으로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석유화학 산업에만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덟째,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은 이러한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길가나 소각장에서
소각은 쓰레기의 양을 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우면 플라스틱의 독성이 연기, 물, 재 및 발암성 잔류물로 농축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방출되는 이러한 제품의 독성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각은 우리의 중요한 자원에 대한 오염에 돌이킬 수 없는 전이를 가속화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중요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독이 되는 선물입니다. 예고. 플라스틱 오염이 현재 세계 최악의 위기인 이유는 매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현재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의 첫 번째 희생자로부터 세계보건기구는 확실히 이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어떻게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아직 다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자원, 우리의 중요한 내장기관,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 엄마들이 주는 첫 한기.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 내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어스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반대하는 과학자이자 운동가 온네파 데소트루시라는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원하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곧 봐요.